안녕하세요. 오늘도 논다의 오논다입니다. 2020년 힘든 한 해가 가고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한 새해,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RRSP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입니다. 말 그대로 Savings Plan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노후에 쓸 돈을 지금부터 모으면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게 RRSP입니다. 자, 그러면 RRSP의 혜택은 뭐죠?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근데 이게 세금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는 순간 그 돈에 대해서는 내가 벌어들인 인컴,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Marginal Tax Rate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Marginal Tax Rate이라고도 하고요. Tax Bracke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두 가지 인컴 텍스를 부과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Federal 텍스죠. 전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텍스 레이트이 있고요. 또 각 주마다 텍스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내셔야 되죠. 페더럴 텍스 같은 경우는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8,535달러 이상을 벌으셨다면 한 해에 15%의 세금을 냅니다. 연방정부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16만 불을 1년에 벌었다면 무조건 그 16만 불에 대해서 26%를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6만 불 중에 처음 48,535는 15%, 그 이후에 97,069까지는 20.5%,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15만까지는 26%, 15만이 넘었죠, 내 수입이. 그러면 15만 473달러 이후에 벌어들인 돈은 또 29%,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해져서 프로빈셜은 주정부에서 또 따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알버타나 BC 같은 경우는 알버타는 처음 13만 1220달러까지는 10%, 최고 많이 번 사람들한테는 15%까지 부과가 되고요. BC 같은 경우는 16.8, 그리고 최소 41,725달러 이하로 번 사람들한테는 5.06밖에 부과를 하지 않죠. 노바스코시아 보시면 15만 이상 벌으면 21%나 내야 되고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에 따른 그 텍스를 좀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세금은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 전년도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텍스 브래킷, 텍스 마지널 텍스 레이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RRSP로 등록된 돈으로 세금을 내실 때 이 브래킷을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하기 쉽게 페더럴만 놓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세금 신고하려고 보니까 내가 5만 불을 벌었어요. 이 세금, 이 마지널 텍스 레이트를 보니까 지금 5만 불이면 48,535불보다 1,465불을 더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500불 정도를 RRSP 이름으로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여간 RRSP 명목하에 묶어두면 내가 신고할 때 내 수입이 5만 불이 아니라 1,500불을 뺀 48,500불이 되는 거죠. 제 아래에 있는 브래킷으로만 봐도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이라면 그 차이가 좀 더 많이 나겠죠. 그 금액도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RRSP 열심히 드시겠죠. 브래킷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5% 정도, 5.5%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RRSP를 사용을 하시면 텍스를 조금 더 적게 내실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들 RRSP를 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RRSP는 들으면 평생 세금을 안 내도 되느냐? 세금을 지금 당장 안 받겠다. 그거는 RRSP로 묶어놓는 돈에 대해서는 수입에서 빼주겠다. 그 수입만큼 빠지니까 내가 브래킷을 잘 사용하시면 세금 당장 많이 안 내도 되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그 레이트이 낮아질 테니까 그때 찾아라. 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세이빙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한을 걸어놨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방을 줍니다. 자, 예를 들면 빈 금고를 주는 거예요. 방, 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너 RRSP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컴 텍스를 부과하지 않을게. 지금 당장 네가 금고에서 빼내서 네가 가지고 나가는 순간 우리가 부과를 할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돈이 얼마가 불던 줄던 RRSP라는 이름으로 넣어놓는다면 그거는 터치를 안 할게. 지금 당장은 네가 찾을 때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을 어떤 사람은 RRSP라는 이름으로 적으면 하나도 못했으면 당연히 방이 텅텅 비어있겠죠. 룸은 그대로 있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혹은 이민을 와서 내가 여기서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방은, 이 금고 방은 세금 신고를 할 때 그 세금 신고한 수입의 18%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좀 작겠죠. 근데 매년 이게 누적이 됩니다. 일을 하시면 계속 그 18%를 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최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매년 조금씩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0년은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27,8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매년 18%. 그렇지만 27,830달러를 넘지는 못한다. 1990년도에는 11,500불이었네요. 그죠? 매년 1,722불씩 오르다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세게 오는 거죠. 들쑥날쑥합니다. 이제 대충 RRSP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왜 사람들이 RRSP를 하는지. 이 RRSP는요, 언제든 계좌를 오픈하실 수 있고요. RRSP라는 이름 하에 저금을 하는 방식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시면 돼요. GIC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어놓으셔도 되고요. RRSP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RRSP 어카운트 오픈 가능하신 곳은 당연히 은행, 트러스트, 인슈런스 컴퍼니도 가능하십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모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하시면 여기저기 상품을 한번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내 성향에 맞는지를 정확히 상담을 잘 받으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71세까지 가능하십니다. 71세가 되시는 해에 12월 31일까지 돈을 빼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수입으로 전환이 될 테니까 갑자기 세금 폭탄 맞고 싶지 않으시다면 조금씩 빼셔서 다른 데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RRIF나 annuity라는 걸로 전환, transfer 하시면 됩니다. 자, 더 자세한 거는 따로 메시지 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RRSP에 관한 큰 틀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경제활동, 수입을 만들어내는 캐네디언들에게 정부가 룸을 준다. 그 RRSP라는, 그래서 얘가 텍스를 지금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에서 요만큼은 빠뜨려서 네가 나중에 찾을 때 그때 텍스 내라.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텍스 브래킷을 잘 활용을 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을 당장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매년 자기가 버는 돈의 18%까지, 그리고 최대 27,830달러까지의 룸을 매년 주는 겁니다. 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적게 벌면 룸도 작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아도 그 룸을, 그 금고를 채우지 않아도 방은 항상 그렇게 있으니까 매년 일을 하시면 그 방은 점점점 커지죠. 나중에 돈 많이 생기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엑스트라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쓰셔도 되고요. 나 돈 없는데 저금할 돈, 근데 그 룸은 쓰고 싶어. 왜냐면 이거 지금 저금해 놓으면, 혹은 뮤추얼 펀드 정도 투자를 해 놓으면 은행 이자 없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 돈이 꽤 커져 있을 텐데 나 근데 돈이 없는데?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거를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3,000불 넣고 싶어. 3,000불을 그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린 3,000불은 내 이름으로 쑥쑥 커가고 있으니까 이 돈이 평균 1년에 6% 정도만 벌어준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 빌린 돈이 3.5%, 지금같이 이 금리가 좋을 때는 1점 몇 프로로 내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로 빌렸고 얘는 6%의 수익률을 낸다면 갭만큼 내가 벌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레버리징을 해서 얘한테 빌려서 얘한테 먼저 투자를 해놓고 나는 적금하는 식으로 얘를 갚아 나가면 어쨌건 2, 3년 뒤에는 내가 이 돈을
이 돈이 이미 2, 3년 전에 내가 투자가 되어진 거니까 내가 얘가 낸 거보다 수익률만 좋다면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돈 없어도 RRSP 이용해서 그렇게 수입을 줄이시고 세금 혜택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고요. 어카운트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픈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만 71세가 되는 해에 내 생일이 2월이라도 12월 31일까지 RRSP 어카운트를 갖고 계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전에 이제 돈을 다 빼시거나 다른 데로 넣어 놓으시거나 혹은 RRIF나 애뉴어티로 세금 내지 않고 트랜스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HBP, Home Buyers Plan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First Home Buyer라면 내 RRSP에 저금되어 있는 돈을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이 다운 페이먼트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30만 불짜리 집을 사고 다운 페이먼트를 5만 불을 하고 싶은데 그 5만 불이 갑자기 어디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RRSP에 7만 불이 있어요. 내가 저금해 놓은 돈이. 그럼 그 7만 불 중에서 5만 불을 빼다가 다운 페이먼트를 쓸 수 있어요. 5만 불을 빼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5만 불이 아니라 리밋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못 갖다 쓰고 1인당 최대 35,000불까지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RRSP에서 돈을 빌려서 세금 없이 그대로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게 35,000불. 그런데 나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둘 다 저금한 게 있다면 그리고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다라면 나 35,000, 얘 35,000, 신랑 35,000 해서 총 7만 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다만 이게 내 이름으로 된 거였어야 돼요. 우리 둘이니까 신랑 앞으로 된 거 7만 불은 안 되고요. 자기 이름으로 된 거 35,000, 내 이름으로 된 거 35,000. 둘 다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처음 first home buyer야 하고 그렇게 해서 35,000불씩 해서 7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disability,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연관된 사람들로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더 자세한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텍스 감면 혜택 받으려고 갑자기 돈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빼는 건 안 됩니다. 최소 87일 이전에 넣었어야 돼요. 내가 지금 RRSP로 돈 감면 혜택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빼서 여기도 넣는 거 안 되는 거죠. 3달은 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내가 35,000불 뺐어요. 여기 내 RRSP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 15년 안에다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으시죠? 1년에 최소한 15분의 1 이상은 갚으셔야 됩니다. 35,000불 빌리셨으면 1년에 2,333불 하시면 돼요. 한 달에 194불.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한 35,000을 풀로 내가 빌렸다면 나한테 한 달에 195불씩만 갚으시면 15년 안에 그러면 내가 요 룸도 갚으면서 또 매년 새로 생겨나는 그 RRSP 룸을 또 내가 또 따로 또 채우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First Home Buyer가 되는 자격 조건은 4년 동안 소유한 적이 없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집을 샀어요. 지금 이미 First Home Buyer가 아니죠. 다른 집은 못 사는데 내가 이 집을 팔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자격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은 계속 갖고 있고 나만 팔고 그거 안 되고요. 둘 다 없어야 가능합니다. 둘 다 first home buyer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SRS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Spousal RRSP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는 전업주부고 남편은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는 룸이 없어요. 그래서 RRSP를 들고 싶어도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RRSP 룸이 없으니까 제 이름으로는 RRSP를 들지를 못해요. 남편 이름 밑으로는 RRSP 그 금고 방이 꽤 크단 말이에요. 제가 남편의 룸을 쉐어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spousal은 spouse 하면 이게 같이 사시는 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spousal RSP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신랑의 남편의 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어카운트의 오너는 누가 되냐면 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해에 남편이 돈을 꽤 벌어서 그 해에 그 남편이 그 돈을 빼면 이미 한 7, 8만 불 벌었는데 그 만 불까지 빼면 수입이 예를 들어 9만 불이었는데 그 돈까지 빼면 10만 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텍스 브래킷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해에 안 그래도 돈 없어서 빼는 건데 텍스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뭐 남편은 벌었지만 나는 안 벌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뺀 거니까 나는 그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그 브레이킷에 해당이 되겠죠. 적게 버는 배우자가 더 많이 버는 배우자의 룸을 쉐어하는 게 유리한 그런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SRRSP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때 요거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설명을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RSP에 관련된 건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들 NOA 아시죠? Notice of Assessment. 거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작년에 네가 세금 신고한 게 얼마였고 그거에 18% 해서 올해 RRSP 룸을 우리가 주는 거다. 그리고 네가 쓰지 않은 RRSP 룸이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총 이만큼이다 하고 그 Notice of Assessment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뭐 CRB나 CRB 혜택 받으신 분들은 그 CRA의 마이 어카운트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RRSP는요 12월 31일까지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2020년에 관한 RRSP는 2021년 3월 2일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항상 내가 얼마를 지금 RRSP 밑으로 넣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불 이상 오버가 되시면 1%씩 또 따로 부과가 되니까 매달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걸 빼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 Financial Institution에서 미리 텍스를 빼고 지급을 하고요. 출금하실 경우에 5,000불까지는 10%를 떼 놓고요. 미리 떼서 주고요. 15,000불부터까지는 20% 보이시죠? 그 다음에 15,000불 이상을 찾으실 때는 30%를 미리 떼어 놓습니다. 미리 뗀 다음에 그 금액을 지급을 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서 빼실 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RRSP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TFSA 설명 드릴게요. TFSA랑 RRSP랑 또 어떤 게 더 좋은지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세요. 다시 만나요. See you!